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을 넘어서 8월 20일 정오입니다. 다시 더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이 열흘 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은 결국 가을에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의 권력을 가을의 선선한 바람에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4년 뒤에, 4년이 안 됐고, 4년도 채 안 됐구만요.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 이게 순리죠, 순리. 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어제 일자리 쇼크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 강에 26조, 27조 원을 쏟아부어서 다른 산업의 재정 투자가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올리고 소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더구나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지속해 가면서 혁신 성장을 해야 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천 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 가슴을 치는 게 있습니다. 원천 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 역대 국가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한 원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형 원자로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UAE에 수출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발목이 잡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리고 효율적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규정을 해가지고 문을 닫으니까 우리가 개발한 이 원천 기술을 수출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원천 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개발한 원천 기술도 없애는 정책을 펴면서 원전 백지화 이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니까 일자리 고용 문제의 책임을 이명박까지 거슬러서 말하는 것 같은데 왜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더 올라가야죠. 대원군의 쇄국정책, 조선조의 주작, 각 통치 이데올로기 채택까지 비판을 해야 제대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 말은 두고 이게 비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원천 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개발한 원천 기술, 원자로 설계 기술을 지금 괴롭히고 있고 써먹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정책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인지를 먼저 밝혀야 이명박, 박근혜 탓이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요사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18일자에서는 이렇게 썼군요. 제목이 이런 대통령 아래 누가 투자합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계청이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해도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할 정도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민노총 생각입니다. 노동해방 사상입니다. 많이 놀고 많이 받는 게 정의다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공짜 심리입니다. 재벌급 빼앗아서 나눠 갖자는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대통령 아래 누가 투자합니까?
세금으로 빼앗기고 민노총에 빼앗기고 갑질에 시달리다가 감옥 갈 판에 누가 자본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겠습니까? 미국 유럽으로 나가는 편이 낫습니다. 차라리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베트남이 낫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이룩한 산업혁명, 문재인의 촛불혁명으로 다 태워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문수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의 고용대책이 모두 헛발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대책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내놓는 대책이 모두 헛발질입니다. 첫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국민이 안 믿고 안 기다려서 고용이 악화되었나요? 둘째, 일자리 예산을 더 많이 쓰겠다고 합니다. 엉뚱하게도 국민 혈세를 더 많이 낭비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정부가 국민 세금 퍼부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노조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정경련 짓누르고 대기업주 구속시키고 세무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하고 방송동원해서 망신 주고 민노총 동원해서 괴롭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왕따시키는데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셋째, 이해찬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성장 잠재력이 낮아져서 고용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내 탓 선수의 고질병은 참 고치기 어렵나 봅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 자기 고백, 자기 혁신 없이는 아무리 당정청 대책회의 해봐도 멸망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제가 다른 걸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더구나 좌파는 생리상 절대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순간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자기는 파멸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이런 유연성이 없으니까 좌파는 반드시 자충수로 망합니다. 좌파는 권력 유지에는, 권력 쟁취에는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지만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다 바보들입니다. 자발적 무능자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무능합니다. 왜냐? 경제 원리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과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의 원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자리 쇼크라는 요새 말이 생겼는데, 이럴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서의 좌파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법치와 여러 견제장치가 기능하는 상당한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좌파를 하려면은 그래도 민주적 정당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적 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 극좌로 가는 거죠. 극좌의 운명은 바로 북한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을 전제를 하면서 제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변명하지 말라고 해서 항상 소개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은 뭐냐 하면 우리와도 관계 있는데 1950년 12월 4일 조지 캐넌 전 주 소련 미국 대사이고 대소봉쇄 전략을 수립한 사람이죠. 유명한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상관인 딘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남긴 메모입니다. 당시에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공군의 남침이 시작됐어요. 메가더 사령관은 중공군이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북진을 하다가 복병을 만났습니다. 중공군의 남침으로 유엔군이 곳곳에서 포위되고 아주 섬멸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퇴각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트루만에 대해서 차라리 한국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러지 않으려면 정원을 보내달라. 장에서 군대를 서도록 해달라. 중국을 폭격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합니다. 이때 공경에 처한 국무장관 딘 애치슨에게 조지 캐넌이 남긴 메모를 애치슨 장관이 읽어보고 머리가 맑아졌다. 복잡한 상황에서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는. 그래서 참모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기가 쓴 회고록, 현대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에서 라는 회고록에다가 이 문장을 넣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캐넌의 이야기입니다. 친애하는 장관님, 어제 저녁의 논의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적인 일에서도 그렇지만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 조국의 운명에 지금 큰 실수와 재앙이 일어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미국인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솔직하고 당당한 각오로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전의 노력과 결의로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든다면, 즉 진주만의 경우처럼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신감이나 우방이나 소련과의 협상력까지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국민들과 우리 우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한 불행한 사태를 숨기거나 고함을 지르고 신경질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이 위기는 우리의 자신감과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상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해치는 방향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조지 캐넌. 즉 현실을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숨기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신경질 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은 결국은 몰락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쇼크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숨기거나 신경질 내는 방향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찬 씨가 앞장서 가지고 조지 캐넌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